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재벌 앞에 선 산속 소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평생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눈이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산 깊숙한 곳에 비닐과 나무판으로 덧댄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태사는 눈을 떴어요. 오두막 안은 추웠습니다.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연탄을 아껴야 했어요. 태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와 칼을 들었어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태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여기저기 토끼 덫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 태사는 토끼를 바구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약초가 자라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약초를 캐며 태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사는 이 조용함이 좋았어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말이 많으면 약해진다고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지만 태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점심때쯤 태사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박복래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태사나 왔니? 복래는 68세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졌어요. 네, 할머니. 태사는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많이 캤구나. 토끼도 한 마리 잡았어요. 복래는 태산이 가져온 약초와 토끼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라면과 연탄을 줬어요. 태산아, 라면 좀 더 가져가라. 요즘 날씨가 무서워.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산에서 살아요. 태사는 라면 몇 개와 연탄 몇 장만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싫었어요. 복래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태산아, 너 어릴 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 가볼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태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복래는 문 앞에서 태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부모, 기억 안 난다. 대신 산이 기억한다. 태사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사고인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복래 할머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사는 연탄을 난로에 넣었습니다. 불이 붙자 방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벽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요. 태산이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목걸이였습니다. 복래 할머니가 태산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어요. 태산은 가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자신의 유일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토끼는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태사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
태사는 연탄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사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태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고였을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태사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산에 못 가겠네. 태사는 오두막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탄을 조금 더 넣고 토끼를 손질했어요. 점심때쯤 눈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세워졌어요. 태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오려나? 태사는 불안했습니다. 눈보라가 오면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연탄과 식량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람은 오두막을 흔들었습니다. 태사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녹이며 밖을 걱정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비명 같았어요.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어요. 태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길 아래쪽이었어요. 태사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태사는 눈밭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 태사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랬어요.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노인의 손에는 작은 기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사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윤도균. 그 이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의 귀가 웅하고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륙건설? 태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술을 마실 때마다 뱉던 이름이었어요. 그 대륙건설이 너희 부모 잡아먹은 거야. 산을 갈아엎다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태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대륙건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윤도균?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에 찬 작은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는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인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였어요. 살리면 또 누군가가 죽는다. 태사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태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물 좀.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사는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노인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발 살려줘. 노인의 손이 떨리며 태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태산은 낮게 말했습니다.
산에선 돈이 종이에요.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나왔어요.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는데 하얀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었어. 제발.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태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이 보였어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저기 가면 연탄 난로가 있고 따뜻한 물이 있었어요. 벽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 태산의 유일한 물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안다. 태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태산은 눈을 떴어요. 일어나세요. 태산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힘이 없었어요. 태산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태산은 13살이었고 노인은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산에서 자랐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눈보라를 헤치며 태산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분쯤 걸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문을 닫자 바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태산은 노인을 난로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더 넣었어요. 불길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산은 물을 데웠습니다. 약초를 넣어 차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차를 노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노인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왜 살렸을까? 태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되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거였어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태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태사는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태사는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바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태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조금씩 잡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산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태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자네가 날 살려준 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노인은 태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이름이 뭔가? 강태산이요. 태산. 좋은 이름이야. 노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태산은 물을 떠서 노인에게 건넸어요. 노인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나는 윤도균이야. 태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네는 혼자 사나? 네. 부모님은? 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윤도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네.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연탄을 더 넣었어요. 윤도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오두막, 비닐로 덧댄 벽, 작은 난로. 가난한 삶이 한눈에 보였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산이 편해서요. 가족은 없고? 없어요.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구나.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차를 다시 끓였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윤도균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난로 소리만 들렸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 등산하다가 눈보라를 만났지. 혼자 오셨어요? 아니, 수행원이 함께였는데. 헤어졌어. 윤도균은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태사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충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렇겠지. 윤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대가 찾으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구조대가 오면 이 사람은 떠난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이는 그냥 약하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태사는 라면을 끓였어요. 두 그릇을 만들어 하나는 윤도균에게 줬습니다. 미안하네. 이런 걸 먹게 해서. 괜찮아요. 저는 늘 이렇게 먹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 먹어본다. 태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도균은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어요. 태사는 밖으로 나가 장작을 모았습니다.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작도 준비해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도균은 잠들어 있었어요. 태사는 벽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철로 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태사는 펜던트를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어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태사는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윤도균이 깨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태사나. 네. 자네. 학교는 안 다니나? 안 다녀요. 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배울 게 없어요. 윤도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배워야 해. 세상은 넓어.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도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난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공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회장님이시죠? 태산이 물었습니다. 윤도균이 놀라 태산을 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나? 위성 전화기에 적혀 있었어요. 대륙건설 회장이라고.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대륙건설 회장이야.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 윤도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지.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업하면서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 그래서 사고가 났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어. 죽기도 했어. 내 잘못이야. 태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걸까?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어.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찬 칼을 만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하나? 태사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사는 약초를 더 달여 윤도균에게 주었어요. 윤도균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어디서 구하나? 산에서 캐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시구나. 태사는 대답하지 않고 약초를 계속 다렸습니다. 윤도균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이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윤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태사는 윤도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해 하는 말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난로의 불이 타닥거렸어요.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산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남자는 윤도균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냉랭했어요. 윤도균이 눈을 떴습니다. 상구야, 왔구나. 네, 회장님.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최상구는 윤도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회장님을 구해준 거냐? 네. 최상구는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애야, 비켜. 너 같은 애가 손 떼면 문제된다. 태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회장님은 아직 약하세요. 최상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야. 비켜. 최상구는 태산을 밀쳐냈습니다. 태산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죠.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힘들어. 조금만 쉬자.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태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상구의 태도가 수행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도균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위성 전화기였어요. 밖으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최상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사 나가면 끝입니다. 회장 실종, 산에서 저체온으로.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애 하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처리하면 돼요. 태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을 죽이려는 거야? 최상구가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산은 재빨리 난로 앞으로 갔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죠. 내일 아침에 가시면 됩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애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여기 제 집인데요. 시끄러워. 나가. 최상구가 태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오늘 밤은 밖에서 자. 안 들어와도 돼. 하지만, 닥쳐. 최상구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산은 밖에 남겨졌어요. 밤은 추웠습니다. 태산은 오두막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최상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였어요. 태산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최상구는 약병을 열어 물에 타려고 했습니다. 윤도균이 마실 물이었어요.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너, 밖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거 독약이죠? 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애 따위가. 최상구는 태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두막 벽에 밀쳤어요. 태산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윤도균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구야, 멈춰. 회장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상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회사는 제 겁니다. 유원장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윤도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구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최상구는 윤도균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난로 옆에 있던 연탄이 툭 떨어졌어요. 불씨가 튀었습니다. 비닐로 덧댄 천막 한쪽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은 나무와 비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불에 약했습니다. 태산은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데었어요. 윤도균은 연기를 마시며 기침했습니다. 최상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나가세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태산은 윤도균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윤도균은 힘이 없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두막 천장까지 불길이 치솟았어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다해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나가야 해요. 윤도균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는데. 태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작았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산은 칼을 꺼내 창문의 비닐을 찢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회장님, 여기로 나가요. 태산은 윤도균을 밀어냈습니다. 윤도균이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태산도 재빠르게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산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윤도균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윤도균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도균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오두막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최상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태사는 최상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죠. 회장님을 죽이려고. 최상구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비웃는 표이었어요. 증거 있어? 애 하나 말로는 아무도 안 믿어. 위성 전화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 넌 산에서 혼자 사는 애잖아. 최상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끝이야. 화재로 사망. 완벽하지. 태사는 윤도균을 보호하며 섰습니다. 허리에서 칼을 꺼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최상구는 웃었습니다. 칼? 그걸로 뭘 할 건데? 최상구는 주머니에서 더 큰 칼을 꺼냈습니다. 등산용 칼이었어요.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상구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사는 옆으로 피했어요.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아! 태산은 비틀거렸습니다. 최상구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췄습니다.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할머니.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복내는 헐떡이며 가까이 왔습니다. 오두막이 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태산아, 너 괜찮아? 네, 할머니. 근데 저 사람이. 태산이 최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복내는 최상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너. 최상구. 최상구도 복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대륙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박복내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현장 책임자였지. 안전장치 안 하고 공사 강행한 사람. 최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공사장 사고로 태산이 부모가 죽었어.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태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회장은 현장에 없었어. 다 저 사람이 한 짓이야. 복내는 최상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안전비를 빼돌렸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넌 도망갔지. 최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윤도균. 복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구나. 윤도균은 복내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집 앞까지 찾아갔었어.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당신 집 앞에서 울었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윤도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태산이 엄마야. 사고로 다쳤는데도 아기만은 지키려고 했지.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문전박대했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윤도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 복내는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엄마는 그날 밤 죽었어. 병원비도 없이. 태산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복내는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아,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켰어. 내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떠났지. 태산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래. 내 엄마가 회장한테 받은 거야. 내가 회장의 핏줄이라는 증거였어.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회장의 손자야. 태산아. 태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손자라고?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내가 내 손자였구나.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이 작은 철 조각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일 리 없어. 복례는 태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맡겼어. 너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내가 널 키웠지. 태산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면 힘들어할까봐.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 저를 버리셨죠?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태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집 앞까지 찾아갔다며요. 어떻게 몰라요? 나는 그때 비서가 처리한다고 했어. 돈을 주고 해결한다고.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태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도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태산은 윤도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금 죽일 수도 있어. 복수할 수 있어. 하지만 태산은 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상구가 움직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태산은 최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최상구도 달렸어요. 눈밭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상구는 빨랐지만 태산은 산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최상구는 멈춰섰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 마세요. 태산은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상구는 비웃었습니다. 넌 날 죽일 수 없어.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내 눈빛이 말해줘. 넌 착한 애야. 최상구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 최상구가 태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옆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최상구의 칼이 태산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으악! 태산은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쓰러졌어요. 최상구는 태산 위로 섰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때 복례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큰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 복례는 나뭇가지로 최상구의 머리를 쳤습니다. 최상구는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태산이 일어나 최상구를 밀쳤습니다. 최상구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최상구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태산과 복례는 절벽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상구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죽었을 거야.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태사는 다리를 절뚝이며 윤도균에게 돌아갔습니다. 윤도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도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사나, 나를 죽여도 돼. 내가 잘못했어. 태사는 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도균을 보았어요. 살릴지 죽일지.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태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윤도균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왜? 죽이면 저도 회장님처럼 되니까요. 태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엄마도 아빠도 돌아오지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례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태산아. 정말 잘했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온다. 이제 내려가자.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균을 부축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오두막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태산의 집은 사라졌지만 태산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태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 아래에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윤도균을 들것에 눕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이 아이 덕분에 살았어. 의료진은 태산도 치료하려 했습니다. 학생, 다리 다쳤네요. 치료해야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치료받아야 해. 윤도균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잘 돌봐줘. 의료진은 놀라 태산을 보았습니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이었어요. 태산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사람들은 분주했어요. 태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태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산아, 괜찮니? 네, 할머니. 저 회장 만날 거니? 태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복례는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 할머니는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산 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대륙건설 법무팀입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다면. 태산은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와. 할머니 여기 있을게. 태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법무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특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산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윤도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들어오자 윤도균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태산아, 왔구나. 네. 태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색했어요. 앉아라. 윤도균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다리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어. 사과요? 그래. 내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어. 내 엄마가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했지. 윤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회사만 생각했어. 돈만 생각했지. 사람은 뒷전이었어. 태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날 살려준 건 기적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살렸는지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윤도균은 태산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도균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줘.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가 내 손자라는 증거지. 태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윤도균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일부를 내게 상속하는 서류야. 태사는 놀라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받아야 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태산아. 윤도균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비록 늦었지만 책임지고 싶어. 태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니? 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 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산아. 정말 미안해.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죽이지 않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도균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상구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윤도균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대륙건설 윤도균 회장 극적 구조, 수행비서 최상구 살해 미수 혐의로 조사, 20년 전 공사장 사고 재조명. 태사는 병원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윤도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손자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도균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가족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태사는 텔레비전을 끄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태산아,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회장이 너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한대. 태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산이 좋아요. 그래도 생각해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복례는 태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산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산에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새로운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지어준 집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난방 시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는 여전히 산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태사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약초를 캐다가 태사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보였어요. 윤도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태산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러 왔지. 윤도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태산아, 정말 서울로 안 올 거니?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학교는? 마을 학교에 다니기로 했어요. 윤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을 존중해. 윤도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열어봐. 태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가 차고 있던 그 목걸이 기억하지? 내가 내 엄마에게 준 거였어. 네. 이건 새로 만든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태사는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태산에게. 할아버지가. 태사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살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나는 법정에 설 거야. 법정이요? 그래. 20년 전 사고에 대해 내 책임을 인정할 거야. 태사는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윤도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배웠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윤도균은 법정에 섰습니다. 뉴스는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윤도균 회장, 과거 공사사고 책임 인정. 유가족에게 정식 사과. 법정에서 윤도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유가족들이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윤도균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대륙건설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윤도균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이 맡았습니다. 윤도균은 재산의 절반을 사고 유가족과 산골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어요. 태산이 사는 마을에도 새 학교가 생겼습니다. 태산은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개학식 날 태산은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복내 할머니가 태산을 배웅했습니다. 태산아, 잘 다녀와. 네,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어요. 복내는 태산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연탄처럼 말이야.
연탄이요? 그래. 연탄은 뜨겁게 타면서 남을 데워주잖아. 너도 그래. 회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태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태사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태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산 학생이지? 여기 앉아. 태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민수야. 나는 태산이야. 잘 지내자. 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방과 후 태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두막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도균이었어요. 회장님? 태산아, 왔구나. 윤도균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저녁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어. 태산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 요리 실력이 형편없거든. 괜찮아요. 두 사람은 오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태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윤도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윤도균이 물었습니다. 태산아, 나를 언젠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태산은 윤도균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윤도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눈보라가 멈춘 산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태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내 사람을 선택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태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윤도균도 살렸어요. 태산은 처음으로 산이 아닌 세상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